김치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여의도 타짜. 김상한 정치평론가, 윤태권 더모아 정치부성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이템이 아주 많습니다. 등장인물 말씀드리면 순서대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그리고 임종석 실장, 전 비서실장까지 갑니다. 일단 저 총평부터 좀 듣죠. 이 대통령 어제 신년회담 이제 구체적으로 막 할 거니까 네 분씩 총평부터 좀 짧게 좀 먼저 들어보죠. 윤태곤 실장부터 할까요? 윤타짜부터? 했다는데 의미를 둔다. 네. 그 정도? 했다는 의미를 둔다. 약간 한 문장 더 붙이면은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건 이제 말하자면은 플러스 알파로 뭐 서로를 맞이했다라고 하면 그래 뭐 의미를 둘 수도 있겠다 싶은데 기자회견 없이 이것만 하는 것은 정말 뭐 말 그대로 했다는 거 외에는 별 의미를 두기 어려울 것 같아요. 김짜짜는요? 밤늦게까지 아시안컵 한국 요르단전을 보신 국민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 한국 요르단전의 심정에 비유했어요? 장타짠? 한편의 인간극장과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것과 비슷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인간극장과 그것이 알고 싶다는 무슨 의미예요? 그 한편에 잘 짜여진 한 인간의 다큐멘터리. 대통령 실은 이래요. 대통령직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극장처럼 인간사를 한번 해주는 거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얘기할 때는 좀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요? 이 타짜는? 진짜 라이브였다. 아이고. 그 무슨 뜻이에요?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같은 점이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이따 하겠지만 관훈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준비하는 답변이 싫다. 그냥 답변한다. 그게 더 국민들한테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도 사실 정답지를 물렸다고 했잖아요. 정답지 같은 거 필요 없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생각,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라이브로 들려줬다. 그래서 문제야. 긍정적인 평가입니까? 부정적인 평가입니까? 그 해석은 뭐 각자가 알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씩 보죠. 제일 중요했던 거는 관심 많았던 것은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된 거를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답을 할 것인가였는데 고 대통령이 얘기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이슈 가지고서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타짜 일단 네. 저 사과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는 사과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유감 표명까지는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유감 표명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잖아요. 이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은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는 어렵다. 선친 얘기하면서 찾아오겠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좀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냐. 아쉽다는 표현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일단 저는 유감 표명까지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뭘 사실 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파우치 있잖아요. 파우치든 아니면 그 안에 백이든 간에 그걸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어야 돼요. 보관했다. 그리고 접법했다. 뭐 기록관에 넣었다. 뭐 대통령실 관계자 말로는 그런 말들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대통령이 사실은 그것과 관련해서 나는 이야기가 있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방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문제냐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박절 매정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거는 한국인의 정으로 갔어요. 초코파이처럼. 근데 이게 정으로 갔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박절하게 못한다, 매정하게 못한다라는 이 사사로운 감정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공과사가 구분이 됐어야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아유 박절하게 못했다라고 호소할 얘기가 아니라 박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야 됐다. 근데 그거를 아유 박절하기는 못하잖아요라고 호소할 일이 아니다. 정 때문에 어떻게요라고 할 게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데 대한 사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했어야 됐다. 알겠습니다. 자 장타짜는요. 파우치라는 단어를 쓴 순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규정과 생각과 판단이 끝난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측을 한 게 있어요. 이 대담을 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라는 이름이 안 나올 거다라는 것, 명품 디올이라는 단어도 안 나올 거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진짜 안 나왔네. 저의 슬픈 예감이 맞아가지고 김건희 이야기는 나왔지. 그 단어는 나왔지. 그 앞에서 나왔지 그 문장을 직접 물어볼 때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내 이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아니 그 사회자가 질문할 때도 그 앞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 딱 질문 들어갈 때는 김건희 여사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법률적인 해석이 없이 그냥 아유 성격이 좀 수더분하고 좀 이렇게 매정하게 끊지 못해서 그냥 아유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라는 것과 아이 뭐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제 뭐 이거 해봤자 뭔 도움이 될까요? 이러한 인식은 좀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와 판단과는 좀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김차짜 하고 이제 윤차짜로 오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한국 요르단전 보는 느낌이었을 거다 국민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은 뭐 감독에 해당하는 정무 감각, 정무 기획 이런 게 너무 빵점이에요. 예? 이렇게 할 거면 왜 했나 싶고 국민들이 이걸 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지층은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좀 난감했을 것 같고 중도층은 내가 이걸 왜 봤지 엄청 짜증났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반대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층은 완전히 분노했을 것 같고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볼 때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듣고 싶은 말은 다 피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해서 국민을 몰이 한번 해보겠다. 국민몰이를 해보겠다. 이게 뭐 국민이 가축도 아니고 이렇게 몰이를 한다고 몰이가 될까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좀 역효과다. 좀 진솔하지 못했다. 그리고 좀 약간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윤타짜 하기 전에 앞서 이제 장타짜가 얘기했던 거 저 오류를 좀 잡을게요. 저 질문자가 얘기는 했네.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서 안 나왔다는 얘기. 김건희 여사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이름을 언급을 하긴 했다. 질문자가. 그건 그렇고. 네. 사실관계 바로 축구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이제 보면서 이게 처음부터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오나 다들 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뭐 앞에 나온 사실 처음에 그 뭐 미국의 애플 사과가 제일 비싸고 한국의 사과가 두 번째로 비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사과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나 싶은데 진짜 사과 가격으로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그 쟁점 법안이랄까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약간 뜬금없이 개고기 식용금지법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뭐 대선 때도 약속을 하고 이제 빌드업이 이른바 시작되는 건가 싶었더니 그게 그쪽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보다 그 말하는 두 분이 이제 긴장감이 더 있었던 것 같고 그 앞에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뭐 별로 보탤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왜 했냐라고 하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한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경우에 보면 대통령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뭘 잡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말하자면 밀려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봐야 하는데 앞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사과 없죠. 유감도 없죠. 그렇다면은 재발 방지 부분이라도 명확하게 가야지 약간 뭘까 물타기랄까 아니면 지지층에서 뭘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 부속실 있는다고 해서 뭐 되겠냐 뭐 검토 중이다. 저는 이게 이 부속실이라는 게 비서관 조직이거든요. 비서관이 1명 있고 행정관이 한 4-5명 붙고 행정요원 아주 실무 요원들이 좀 붙는 조직인데 이건 뭘 이렇게 오랫동안 검토를 하는지
이게 이제 좀 납득이 안 간다. 안 하겠다는 얘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제2부속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저는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어제 그 대담으로 끝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야기가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은 게 아까 그 이종구 선배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뭐 가방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그럼 대통령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대통령 말은 꺼냈잖아요. 공식적으로 말한 게 처음이니까 그 후속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럼 두 번째로는 이게 국민의힘 후보들하고 뭐 한동훈 위원장 등등도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미흡하던 아니면은 뭐 만족하던 이제 불만이 있던 이걸로 끝이다가 아니게 돼 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어제 그 얘기는 윤 실장 말대로 제가 볼 때는 모든 이제 궁금증과 그 주목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과 김경률 비대위원 입으로 완전히 맞춰지게 생겼어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몰카 공작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 대담 이후의 발언은 전혀 다른 아니 몰카 공작이라는 데 대해서는 뭐 여권 내에서는 이견의 여지 없지. 근데 그건데 나머지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에서 대통령이 뭐 이 부속실 검토는 하고 있고 특별감사관은 국회에서 주면 뭐 어떻게 하고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점점점이 돼버린 거잖아. 자 이타전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하겠다는 검토해봐서 할 수도 있어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이를테면 윤 대통령의 어법이 안 하겠다 그러면 부러지게 안 할 거야. 그런데 여지를 말줄임표잖아요. 말줄임표를 줬다는 건 여당의 어쨌든 건의라든지 적극적으로 여당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룸을 줬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해야죠. 그래가지고 국민이 안심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근데 윤 대통령의 어법을 어저께 내가 확실히 본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마침점을 찍는 사람이지 느낌표나 물음표를 찍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마침표 안 찍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법 자체가 마침표가 아니야. 잠깐. 그럼 나머지 3타자는 하겠다는 의미로 이거 안 하겠다는 의미로. 일단 별로 하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긴 해요. 예컨대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금 한 몇 달 얼굴 안 보였지 않습니까? 쭉 안 보이면은 안 해도 되는데 총선 끝나고 나면 무슨 국빈 방문 이런 게 있으면 최소한에 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이 부속실 어떻게 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고는 싶지 않은 것 같긴 한데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 장타짜나 김타짜도 이 말에는 안 하고 싶어 하고 안 할 거다라는 끝까지 안 할 수 있을 거다. 네. 뉘앙스가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여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여지였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검토합니다라고 한 2달간 얘기를 했었는데 저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은 가급적 안 하고 싶고 안 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심이 요동칠 수 있는 시기예요.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대통령의 설 연휴 직전에 신년 대담을 했어요. 이게 총선 때 설 연휴를 지나고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론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 요 부분인데. 근데 뭐 이미 다 반영된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더 떨어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왜 했을까? 아유 뭐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뭐 그랬겠지 뭐 그냥 이렇게 자포자기할 것 같아요. 그냥 더 기대할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지금 그 여론조사 얘기를 하면 또 뭐 읊으셔야 되잖아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얘기 빼면은 지금 더 떨어지기 힘들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진짜 굉장히 이게 위험할 정도의 수준으로 이게 그 지지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떨어지기 힘든데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바뀌는 거예요. 근데 침묵하고 가는 모드거나 여기에 동조하는 모드면 저는 더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이게 반전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에서 또 차별화 쪽으로 한 발을 내디디면 대통령 지지율은 그대로 정체하더라도 뭐
이게 프레임이나 뭐 당이나 이런 쪽은 좀 더 확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잠깐 윤타 짜기 전에 결국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 한국갤럽 지난달 30일에서 1회 미리 녹음했다 틀어. 그러려고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 인터뷰로 진행. 준 대통령 지지율 2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김삼일 평론가 난감해서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지지율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더 떨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체에 대한 평가가 있고 다른 거하고 상대 평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끝까지 뭐 불통이고 설도 넘기냐라고 하면 더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참 이런 표현이 이상한데 그 대통령 특유의 약간 이제 거센 발언이라든지 뭘 잘못했단 말이냐는 없었어. 그러니까 그 최악보다는 뭐 높다고 그래야 되나? 두 가지. 하나는 나는 아까 그 장 소장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뭐냐면 이미 네거티브는 다 반영이 됐어. 여사와 관련된 네거티브는 더 새로운 건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더 떨어지진 않아. 그리고 김삼일 평론가의 얘기에 내가 답을 하고 생각은 뭐냐면 이거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MB가 거의 역대 대통령 중에 거의 유일하게 자기 임기 동안 2번 총선을 치러요. 첫 번째와 그다음 그렇죠. 끝날 때 제일 좋을 때 제일 안 좋을 때. 두 번 다 MB의 지지율 이것도 지지율 찾으셔야 돼. MB 지지율이 20%대였어요. 당시에. 아이고. 근데 총선에서 2번 다 한나라당이 이겨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었냐면 물론 박근혜라는 사실 미래 저기가 있었어. 미래 투자할 사람이.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언제나 커플링 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제 여기서 클린스만 감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축구를 이겼으면 우리가 좀 좋았을 거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우리가 이겼으면 결승전을 토요일인가 일요일 밤에 하잖아요. 거기서 이겼으면은 설 연휴가 그거로 쫙 갈 거거든. 대통령에 대한 평가하고 별개로 이 뭐랄까 포션이 확 줄어들었을 거예요. 관심도가. 근데 이게 다 크리스만 감독이 안 도와준 덕이지. 그 이 간담회 가지고 이 대담 가지고 지지율이 요동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이러한 후속 보도가 나오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에서는 오늘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녹취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뭐 문자 주고받은 거 그걸 또 공개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요? 네. 그걸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이거 추정이에요 일단.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는 추정인 거잖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누적되면 국민들의 임계점도 상당히 좀 그러면은 힘들어질 것 당도 같고. 달라지겠지.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장 소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서울의 소리에서 뭐가 또 나오면 당의 입장도 지금 달라지겠죠. 오늘 뭐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런 점을 되게 걱정했을 거예요. 사과하면은 또 다른 그게 나오면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래서 좀 미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나올 거 다 나온 거 보고 마지막에 하자 뭐 이런 전략?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건 아니라 이거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이번에 대담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를 보고 두 가지 좀 확인된 게 있습니다. 뭐요? 야 서정욱 변호사가 진짜 정확하게 대통령실 기류를 알고 있구나. 월요일 날 사과 안 합니다. 유감 표명 안 합니다. 99% 상황 설명입니다. 1% 대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맞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참 세긴 세구나. 이 여권 대통령실 뭐 이런 곳에서 되게 센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역대 어느 대통령 배우자가 저런 사적인 인물에게 저런 명품 백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못 넘어가요. 지금도. 아니 사과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유감 표명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역대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근데 이게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거 공개는 안 됐지. 받았는지 아닌지 장소영 모르지. 말씀대로 뒤에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걱정이 되면은 포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보고 쓰라고 하면은 이번 건처럼 관저가 마련되기 전까지 그 경호도 미흡하고 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런 식의 뭐 대화도 나누고 그런 것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이게 결국은 제일 큰 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너무나 미흡하다. 이건 뭐 제가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고 다른 거예요. 판단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판단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카메라에 어떻게 잡힐 거냐. 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거울만 보고 이야기하는 셈인 것이고 그리고 제가 뭐 어디 칼럼에 그런 것도 썼는데 아직 발행이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뭐 처음에 한 말이 참모들이 준비를 했는데 대통령이 보지 않고 했다. 제가 진짜 두 가지 점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기자회견이 됐건 대담이 됐건 이런 걸 하면은 참모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정책에 대해 가지고 준비도 하고 그리고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대통령실 출입 비서실 출입하는 이제 기자로서 2번 대통령들하고 각각의 다른 대통령들하고 이런 걸 해봤는데 질문도 해봤는데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기자실에서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세게 물어봅니다. 대통령께서 준비 잘 해오셔야 됩니다. 라든지 뭐 북핵 이슈가 있다면은 대통령이 발언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 최종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할 거니까 대통령이 수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준비해 와야 된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해요. 정책적인 부분은 그렇죠. 정책적이거나 정치적인 부분은 더 중요하죠. 그거 그러니까 절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모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드렸다. 난 준비를 따로 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대통령한테 드렸는데 대통령이 안 받았다. 더 이해가 안 되고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거를 자기들은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언론에 알리잖아요. 이게 좋은 건가? 그러니까 그게 듣는 사람의 입장하고 자기들끼리 이게 이건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이 제일 큰 문제예요. 맨 처음 자, 주제 바꿔야 돼요 지금. 바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할 거예요. 어제 관훈 토론회. 근데 뭐 소 주제는 똑같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어저께 그거 보러 왔잖아요. 저 여사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된 거 거기에 김타짜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뭐가 부족한 건데요?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대답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같다. 이렇게 애둘러 대답했거든요. 그렇죠. 그 수위 조절은 어떻게 봅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언급. 일단은 그 대담 전에 한 거잖아요. 근데 12시간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피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피해 나간 거죠. 근데 이후 대담이 끝난 이유는 그렇게 답을 하면은 엄청난 마이너스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래 아직 뭐 결론이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겠지라고 국민들도 좀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대답일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피해 나갈 수 있는. 어제 오전에는 문제 의식만 전달했는데 그렇죠. 됐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당당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당당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역학관계나 여러 가지의 현실을 고려할 때 뭐 지금은 저 정도로 피해 나갈 수 있겠지. 전 이렇게 봤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 대담 이후에 그 기조를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왕세자 정치로 복귀하는 거예요. 윤석열 그늘로 들어가서 저희는 왕세자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총선은 제가 볼 때는 잘 치를 수 있을까요? 근데 입장을 변화하거나 바뀌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는 거고. 저는 기대해볼래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도우 스태핑? 김상희 평론가님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식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문재인 정권 탓했어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제도가 5년 내내 임명되지 않은 건 문재인 정권입니다. 민주당 정부 당시 영분에 관한 여러 의혹들이 훨씬 많았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사건화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했거든요. 이게 맞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장이 얘기를 제가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고려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총선. 그게 총선 앞두고 있지 않으면 오늘의 광고 요정은 그렇게 할 거예요. 김타짜, 윤타짜, 이타짜 얘기는 3부에서 들을게요. 박민숙님, 타짜들이랑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소. 나도 그렇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연장 방송을 해야 됩니다. 타짜 외전. 저와 민 PD 머릿속에는 다 저 구상이 끝났어요. 타짜 저 빼고 외전. 하시는 건 아니죠? 저 빼고 하시는 건 아니죠? 타짜. 유튜브는 좀 자유롭습니다. 아 그래요? 방심위의 관할에서 벗어나 있어요. 알겠습니다. 좀 낫습니다. 아닌가요? 자 그리고 우리 저 상은 PD가 대담해졌습니다. 남의 돈이라고 막 쓰는 저 현상이 좀 또 PD에게도 전이되고 있어요.
상은 PD의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정치쇼 유튜브 방송에 함께 해주고 계셔서 치킨 세트 쏘겠습니다. 마침 내일부터 설 연휴 시작하니까 아주 넉넉하진 않겠지만 가족분들과 지인분들과 함께 드세요. 당첨자는 방송 끝나고 정치쇼 홈페이지 방송에 올려놓겠습니다. 더 많이들 들어오세요라는 우리 상은 PD의 이 멘트가 있었어요. 자, 치킨 드립니다. 많이들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 이 얘기 해야지. 한동훈 위원장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된 언급에 대한 평가. 윤타짜. 그러니까 뭐 평가는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이게 되게 좁은 이 지역을 차지해가지고 우리 뭐라 그래야 되나 크라이밍 같은 거 하면은 되게 좁은 지역을 찾아가 딱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그건데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그 좁은 지역도 위태로워진 것 같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뭐 인식에 대해 가지고 뭐라 하긴 힘들 것이고. 생각에 대해서 대통령 생각에 대해서 근데 제도의 문제 이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같은 데서는 당이 좀 더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침 도어 스태핑에서 이 타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제 그 관훈 토론회에서의 언급보다 더 나가야 한다. 오늘 아침에는 나가겠지 당연히 나갈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특히나 김경률 비대위원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는 오늘 비대위 있는 날이구나.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거 보고 나서 얘기하겠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대통령의 워딩을 듣고 나서 얘기하겠다고 했으니 기자들이 아마 묻고 거기에 대한 두 사람의 어떤 입장이 나오겠죠. 나도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대통령의 그 부속실과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당으로 공이 넘어갔다라는 생각이에요.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당이 조건만 빼면 돼. 그러니까 북한 인권이와 관련된 이사 그것만 빼고 특별감찰 하자라고 던지면 그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해서 그래도 한 걸음 우는 뗐고 한 걸음 나갔다. 이렇게 진전이 되는 거죠. 아니, 공이 넘어간 지는 한 1년 8개월 돼가지고요. 공에 바람이 빠져가지고 공이 안 넘어가요. 타고 보면 바람 안 빠져. 자, 그러면 우리 여러 타짜들의 장타짜를 제외한 나머지 3타짜의 예상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뭔가 도어 스펙인데 좀 더 세게 얘기할 거다. 그렇게 안 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지금 등기 어진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같이 죽는 게 아니라 백척간두 진일보. 이게 백척간두에 쓴 것 같지만 한 발 더 나가면은 거기에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걸 믿고 한 발 더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같이 죽는 거라니까. 그리고 오늘 비대위회의가 있으니까 불출마는 사실은 정치인 중에서 불출마 선언하는 정치인만큼 부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불출마를 선언한 김경률 비대위원 오늘 비대위에서 세게 쏠 거다라는 게 이제 이타짜 예상인데 장타짜 어떻게 봐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그냥 넘어갈 것 같고 김경률 비대위원도 이 부분과 관해서는 언급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맨날 안 한대. 자, 맨날 안 한다는 주의야. 알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평가 내일 오랜만에 한번 맞췄는데 또 맞춰봐. 뭘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내일 아침에 다른 이야기하자면은 당에서의 무게추가 한 위원장한테로 점점 더 쏠릴 것 같아요. 가속화될 것 같아요. 대통령보다? 그렇죠. 이미 넘어간 거 아닌가? 근데 더? 이 어제 그 회견으로 인해 가지고 왜요? 이 내용을 가지고 후보들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제 대통령 신년회담 걸 그렇죠. 가지고 몰카 공작에 당한 대통령님을 지킵시다. 그리고 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저께 워딩 중에 제일 귀에 들어온 게 이거예요. 이기만 안 떠나겠다. 그리고 한 위원장이 그 얘기 할 거예요. 몇 가지가 이제 뭐 귀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반응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요 얘기 할 거면 저희 준비된 거 인서트 먼저 들어보고 오죠. 그러시죠.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보죠. 저는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저는 윤타짜 요 얘기를 물어볼게요. 저는 사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중에서 제 귀를 잡혔던 요거거든요. 4월 10일 이후에 내 인생은 꼬일 거다. 이기든 지든. 근데 지면 꼬이는 건 맞아. 나 법무부장은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몇 달 동안 고생하다가 졌지? 그럼 꼬여요? 이기면. 원래는 이기면은 완전히 궁극의 영웅인데. 이기기 위해서 근데 왜 하는 꼬여? 것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한 일 때문에 꼬일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에게 왜 이기는데도 꼬인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하면 꼬일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김건희 여사 이야기 나올 때 개식용금지법부터 해서 빌드업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막 우리 편 골대 앞에서부터 공을 몰고가 한 위원장 발언에서도 좀 빌드업이 보였던 게 한 3가지가 이겨도 꼬인다라는 대목하고 대선 부분에 대해서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놓겠다라고 한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서 반응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국민들이 질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성에 대한 이야기 이 3가지를 다 합치면은 정치인의 길을 간다. 이기기 위해서는 대통령 차별화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는 감수하겠다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방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수위도 있지만은 전반적인 그 흐름이 그렇게 갈 것이고 당이 이 총선 기간 동안엔 더더욱 한 위원장한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러면 우리 김타짜하고 이타짜 얘기를 종합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윤타짜하고 김타짜 이런 거예요? 당의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한 위원장이 뭐든지 할 거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좀 차별화를 시도할 건데 그렇게 해서 이기면 그 문제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가 꼬여서 내가 힘들어질 수 있다. 근데 어쩔 수 없다. 그거. 나는 근데 그러면 잠깐만 짧게만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잠깐 꼬이겠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도 결국 우리를 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이제 내가 운을 뗀 게 이거잖아요. 이기면 안 떠나겠다. 그 내가 왜 주목을 하냐면 안 떠나겠다는 건 권력욕이거든.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고 내가 권력욕이 있다. 의지. 권력욕, 권력 의지가 있다. 권력 의지가 있다는 거를 어저께 표명한 거거든요. 권력 의지가 뭐야? 대권이잖아요. 대권에 대한 사실 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고 스트라이크 좀 넓게 보겠다. 그리고 꼬인다는 거는 너무 많이 나가서 해석을 하는 것 같이 들려요. 나는 기호지세 있잖아요. 꼬인다는 건 어차피 내가 이기면 자기는 나의 의지든 아니든 호랑이 등에 올라탄 셈이에요. 그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 바로 지지율 나올 거 아니에요. 지지율 오를 거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그럼 꼬이는 거예요? 그럼 꼬이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내려가지 못해. 정치인이 지지율 오르면 좋지 뭘. 아니 그러니까 꼬인다는 게 나는 긍정적인 표현이라 이거지.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편안한 삶이 아니다. 뭐 이런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게 기호지세죠.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된다. 이런 의미. 근데 이기면은 더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권력의 견제에 못 견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건 있을 거예요. 아까 이제 이종근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 지지자들의 국민들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 이 사람을 찍어주려면은 저는 4월 10일 날 바로 갑니다. 라고 하면 별로 찍어줄 의미가 없는 거잖아. 계속 총선에서 이기게 하면은 자, 이 지지를 받아가 국민들 뜻에 부응하고 뭘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찍어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권력으로서 뭔가 보여질 때 그렇죠. 꼭 뭐 대통령까지 아니더라도 예컨대 경선에도 나와가지고 붐업도 시켜주고 뭐 그걸 바랄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안 떠난다는 말이 단기적으로 안 떠난다는 말인지 장기적으로 안 떠난 말, 단기적으로는 떠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안 떠난다 뭐 그런 말 아닌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떠난다는 표현을 그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정치를 안 떠난다는 거지 몸이 잠깐 떠나 있을 수는 그러니까 있지. 단기적으로 떠나는. 그 아까 짜짜 그 얘기는 뭐예요? 저 이기면 떠나야 된다. 아니, 권력의 견제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은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총선 치렀더니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겼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남은 3년 이상 남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차기 현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 저는 이게 오늘 뭐 원고 아이템은 없었는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한 기자가 상당히 좀 아픈 질문을 했다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뭐요? 그러니까 기자 이렇게 물어요. 서초동에서 몇 년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찰은 20여 년이고요. 서초동에서 얼마 있었는지 제가 계산을 잘 안 해봤어요 라고 했어요. 그때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서초동은 중앙지검이나 대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직에서 야구를 직권했다라는 거랑 사직구장에서 봤다라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 왜 그거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라는 분이 법정 소송을 걸어가지고 기자를 힘들게 하느냐. 그런 거 가지고 이런 질문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에 대한 기자들의 반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그게 맞아요. 저도 한동훈 비대위 부족하다 보는데 지금 그게 어떤 부분 그거에 대해서 따박따박 법적으로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근데 이게요. 지금 한동훈이 저는 그거 별로 타격을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에 비해서 정치인들이 그런 걸 되게 잘하면은 역시 서초동 출신 이걸 잘 못했는데 지금 정치인들 중에 그런 거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여야에? 아니 없는데 그러니까 그 상대평가에서 타격을 안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다음에 위성정당 얘기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저쪽에도 위성정당하고 이쪽에도 위성정당 하면은 같이 욕먹는 건 욕먹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요? 아니 근데 악화가 양화를 부족하는 거구나. 이게 처음 정치하겠다는 분이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라는 분이 이게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그런 질타로 들려서. 에이 근데 그러니까 사직은 그냥 꼬투리 잡는 듯한 어떤 질문으로 여겨지는. 아니 근데 왜냐면요 이게 기사를 쓰는데 법정 소송으로 계속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대응한다는 것이 맞냐라는 것에 대한 기자들의 반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10분 남았으니까 할 게 많아요 지금. 자 민주당 가기 전에 국민의힘 요거 또 해봅시다. 낙동강 벨트와 중진 및 용산 참모 험지 출마론. 우리가 여기서 공천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선 자 국민 낙동강 벨트에 지금 보니까 서병수 의원, 김태호 의원, 그 다음에 조혜진 의원을 낙동강 벨트 험지 쪽으로 이제 민주당 현역 있는 지역구로 빼는 거예요. 이 전략 어떻게 봅니까, 윤타짜? 아니 뭐 친윤이냐 비윤이냐로 아주 세밀하게 보면은 좀 그러한데 지금은 다 뭐 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또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국회의장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하면은 약간 더 자기 명분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좀 일치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태호 의원도 뭐 김두가 붙어볼 만한데 여기는 그대로 좀 말하자면 견적이 나오고 계산이 나오는데 진짜 문제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를 불출마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오히려 뭐 비대위원을 더 세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진짜 이 선수만 보면은. 겨우 기둥 하나씩 세워가지고 천막을 얼기설기 세워놓은 건데 기둥 하나 빠진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영남에 있는 사람을 수도권에 올리기에는 늦었다고 봐요. 저는 이미 뭐 무슨 구민이 이런 데 나와 있는 사람을 갑자기 서울 중랑구로 가라 하기도 어렵고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참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꽃을 선물 받았는데 꽃잎이 다 떨어진 꽃을 선물 받은 거야. 원래 원래 꽃을 보면은 그 꽃이 핵심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헌신, 희생 이런 걸 하려면은 그거의 꽃은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그죠? 중진이 살아있는 권력으로 국민이 인식할까요? 아니 뭐 중진 중에서 그 장제원 완전히 핵심이면은 그렇게 그래 장제원을 살려갔어야지. 근데 그 장제원 효과는 이미 저는 거의 다 사라져 버렸다. 그냥 괜히 장제원만 억울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네, 그거는 완전히 타이밍을 잃었어요. 전 잃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죄송한데, 자 중진들은 꽃받침 내지는 줄기예요. 꽃은 뭐냐? 이철규. 박성민 뭐 이런 분들이에요. 예? 이런 분들이 딱 희생을 해줘야 그런 모습을 보여 국민들 볼 때 야, 저 당은 정말 총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모두가 대통령 주변부터가 헌신을 하네 이렇게 느끼지. 아, 꽃잎 다 떨어진 꽃줄기만 갖다 주고서 아 이거 헌신이야 꽃 받아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글쎄요. 그런데 이 지역이 죄송해요. 험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 애매한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2번이나 빼앗기긴 했는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그런데 아니 최근에 2번의 선거에서 전부 다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하나는 대선하고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들 전부 다 윤 대통령을 찍고 또 지방선거
정보도 강서구청장을 갖고 왔다고. 그러면 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이 과연 무슨 진짜 뭐 험지로 중진을 보낸 그런 케이스라고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지. 자, 장타자들 뭐 할 얘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체장들한테 그런 전직 단체장들한테 그런 요청을 한 거예요. 서병수 부산시장, 김태호는 경남지사, 그리고 김기현은 울산시장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은 그렇고 조혜진은 이제 별도고 삼선이니까 옆으로 이동한 건데. 김기현 대표도 이제 저 험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북강서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 차이로 졌어요. 양산을 같은 경우는 1.6% 차이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하게 인물로서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차원으로 봐야지. 단체장 출신. 네, 다른 의미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김기현 전 대표도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 생각은 제가 모르겠는데 울산 북구 정도는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할 거면은 당 대표를 왜 던졌어요? 모양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얘기도 있어 지금. 보니까 오늘 동아일보 보니까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해운대 갑에서 험지. 그 다음에 저 누구죠? 저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전 인사비서관도 뭐 강동을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강남으로는 아니고. 이재영 전 의원 어떻게 해요? 예, 요건 어떻게 봅니까? 이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자리 배치. 그 재배치는요. 아마 당에서 무조건 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적인 반감도 있고 대통령께서도 약간 좀 불쾌했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의 참모들, 자원들은 어쨌든 다른 곳에 재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김태훈이 서병순이 뭐 이런 분들은 거기 가도 해볼만 해.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그렇긴 하지만은 받아들이면 또 명분도 생기고 오히려 이게 되는데 이원모 비서관 같은 분을 강남 말고 뭐 딴 데 되나? 아니 근데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그것까지 생각해 주는 것 자체가 아니, 제가 너무 이거는 중심주의야. 이원모를 생각해 당 입장에서 볼 때 그 지역이 좋아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줄 게 전 없다는 얘기고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완전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원모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은 당의 재배치를 기다리면 안 돼요. 당에 부담을 주는 거거든.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자기 결단과 자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니 그러니까 당에다가 맡기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예를 들어서 강북구를 보낸다라고 하면 그게 좋은가? 알겠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지역 하나 있는데 전 얘기 안 할게요. 진행자니까. 나보고 공천하라면 난 잘할 것 같아. 자, 민주당 공천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김타짜. 저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 원인을 제공한 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은 직격한 거 아니냐 요 관측 나왔는데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 보니까 그 전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친명계 지도부가 회의를 열고 그런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공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이 얘기는 친명계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저 의견 일치를 본 다음에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나간 거 아니냐라고 의심도 되는 상황인데. 글쎄요. 제가 여의도에 오래 있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모임이 포착이 됐어. 그럼 거기에 의미를 싣고 싶어. 그럼 막 의미를 찾아가지고 그 의미를 실어서 기사를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게 그렇게 쫙 무슨 논리 꿰듯이 꿰어지는 그 논리에 맞게 그 모임이 모여진 것일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친명에서 만약 친문만을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공천 학살을 한다. 정권교수 책임 있다고? 그렇게 하면은 저는 국민들한테 오히려 역작용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상식에 맞게 행동을 안 한 거는 전 정부의 주요 인사들만이 아니에요. 대선과 지선에 책임 있는 친명 인사들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기사의 핵심은 어떤 내용을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흘린 기사라고.
그럼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친문 친명의 이 그 문명 대전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끄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를 좀 강조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는 책임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가 야마고 저 핵심이고. 근데 용어를 잘 쓰셔야 돼요. 예. 친명계 지도부라는 것도 지금 계속 문제제기를 하시지만. 네, 저 참 여기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양산에 간 날 한 달 좀 전이에요. 여기 이제 소통관에서 그 더민주혁신회의가 공격해가지고 포문을 열었어요. 노영민, 임종석 두 사람한테. 이번에도 보면은 그 토요일인가 양산에 가가지고 문 대통령이 밥도 대접하고 뭐 통합과 화합이 중요하고 뭐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표 잘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광주에 가가지고 본인의 생각에서는 어쨌든 조금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이 연동형 비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제가 생각했던 그 대강 또 이제 봉합하고 가는구나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공관위원장이라는 분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안 맞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는 당연히 총선 이기고 싶을 거예요. 근데 총선 이겨야 되는데 총선 이후에 당권에 대한 걱정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 동아일보도 그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임종석 전 실장이 당권 경쟁자가 되는 거를 친명계 더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홍천 의원이 야 우리 나가자라고 하니까 이게 일부 의원들이 왜 나가냐 총선 끝나고 우리가 다시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느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너무 믿는 거 아닌가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드네요. 윤 대통령을 믿을 만하다는 걸 이번에 대통령이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긴다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이긴다는 기준이 180석도 아니고 150일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은 친문 진영이 그래도 뿌리도 있고 많은데 이쪽으로 화합하지 않는 대신에 왼쪽으로 가서 뭐 용해인 뭐 진보당 하고 대신에 그게 대체제가 되느냐 알겠습니다. 그것도 부정적이에요. 자 장타짜 30초 예상 한번 해봅시다. 임종석 전 실장 중성동 가면 공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을 것 같고요. 한 발 더 나가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장관했던 사람들도 공천을 안 주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겠다라고 친명 핵심 관계자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선 때 더 많이 안 도와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해철, 진선미, 도종환, 이인영 이런 장관 출신들도 공천 안 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 확실히 친명 세력 공천을 더욱더 확고하겠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김타짜, 윤타짜, 장타짜, 이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